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불패의 리더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는 23전 23승,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을 물리친 기적을 만든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7년간의 전쟁 동안 단 한 번도 백성을 버리지 않은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순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영웅.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승승장구만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32세가 되어서야 무과에 급제했고 47세의 전라자수사가 되기 전까지 수많은 좌천과 모함을 당했으며 심지어 전쟁 중에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백의종군까지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불패의 신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순신 장군의 업적 속에 숨겨진 마인드셋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좌절과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정신, 그리고 그것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악의 순간에서 피어난 희망. 1597년 8월,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질철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괴멸당했습니다. 원균이 이끌던 200여 척의 전선은 왜군에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남은 배는 고작 12척. 조정에서는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과 합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능히 막아낼 수 있사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사업이 실패하고 빚만 남았을 때,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홀로 남았을 때, 우리는 종종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보며 끝났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12척이나 남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고작 12척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12척이라 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명량해전 12척으로 133척을 이기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협. 이순신 장군의 12척대 왜군의 133척.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지형을 읽었습니다. 명량해협은 물살이 빠르고 좁은 곳입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좁은 해협에서는 동시에 싸울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겁에 질린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으니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왜군 31척 격침, 92척 대파. 조선군 전사자 단 2명. 이것이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우리의 명량은 어디인가? 여러분에게도 명량해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고 창업의 첫 단계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첫째,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당신만의 지형을 찾으세요. 정면 승부가 안 된다면 당신이 유리한 곳으로 끌어오세요. 이순신은 좁은 해협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세요. 필사즉생. 죽을 각오로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두려움에 멈춰 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산도대첩 이전의 이야기. 1592년 5월 7일 임진왜란 발발. 이순신 장군이 첫 출전을 나간 것은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순신 장군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91년 전라자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거북선을 건조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와 식량을 비축하고 해안 지형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
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산도일기 중 맑음 새벽에 각 포구의 무기를 점검했다. 녹이 쓴 칼을 다시 갈고 활시위를 새로 꼈다. 병사들과 함께 사격 훈련을 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거북선, 혁신은 준비해서 나온다. 거북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임 즉시 나대용과 함께 기존 판옥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의 공격을 막을 방법을 연구하고 수개월에 걸쳐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거북선의 특징, 절갑으로 덮인 지붕, 적의 화살과 총탄을 막음, 돌격 능력, 앞에 달린 용머리로 적선에 돌진, 다양한 무기, 곳곳에 배치된 총통과 화포.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혁신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기다립니다. 기회가 오면 그때 열심히 하지 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거북선을 만들었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작은 노력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들, 그것들이 쌓여서 언젠가 당신의 거북선이 됩니다. 난중일기 기록하는 습관. 이순신 장군은 7년간의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습니다. 난중일기. 전투가 끝나고 부하가 죽고 아들이 전사한 날에도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은 반성이고 반성은 성장입니다. 오늘의 전투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기록과 반성이 만든 필연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제 무엇을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실수를 했고 무엇을 개선했습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매일 기록하세요. 오늘 한 일, 배운 교훈, 내일의 계획.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백성을 버리지 않은 장군. 1592년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장수들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습니다. 한산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피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중에 농사를 짓게 하고 병사들이 먹을 식량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난중일기 중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군량미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병사들이 불평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열심히 싸웠다. 신뢰의 리더십.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는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명량해전 때 12척의 배로 싸운 병사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순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먼저 도망가지 않는다. 이 사람은 승리를 만들어낸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솔선수범.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부산포해전에서는 직접 배 맨 앞에 서서 싸웠고 노량해전에서는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자신의 죽음조차 아끼지 않고 끝까지 부하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혹은 어떤 리더를 꿈꾸십니까? 진정한 리더는 먼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아이들의 리더인 부모, 팀의 리더인 팀장, 가족의 리더인 가장. 이순신 장군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명령이 아닌 본보기로, 권위가 아닌 헌신으로.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7년 전쟁의 무게.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이순신 장군은 7년간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둘째 아들 이면이 전사했고 수없이 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자신도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고 백의종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97년 최악의 해. 1597년은 이순신 장군에게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2월 모함을 받아 한양으로 압송. 3월 옥에 갇힘, 사형 직전까지 감. 4월 백의종군 명령. 7월 칠천량 해전 참패 소식.
8월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 하지만 남은 배는 12척.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난중일기 1597년 8월 3일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되었다. 나라가 위급하니 어찌 사양하랴. 비록 몸이 가루가 되어도 나라를 지키리라. 노량해전 마지막 전투 1598년 11월 19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습니다. 적이 도망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격파하여 후환을 없애야 한다. 노량의 협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그는 갔습니다. 끝까지 조국을 지키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3일 만에 포기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접습니다. 왜일까요?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 그 목표 앞에서 개인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정말 당신에게 절실합니까? 그 목표를 위해 7년을 싸울 수 있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재능에서 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끈기에서 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위대했지만 더 위대한 것은 그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남긴 것. 첫째, 관점의 힘. 고장 12척. 이 아니라 아직 12척.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준비의 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오늘 당신의 거북선을 만드세요. 셋째, 신뢰의 힘.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세요. 넷째, 끈기의 힘. 7년을 싸운 이순신처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당신의 역량은 어디입니까?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직장에서의 승진이든, 창업의 첫걸음이든, 건강 회복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당신에게도 역량의 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메시지. 만약 이순신 장군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으로 싸우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세요. 필사즉생. 죽을 각오로 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만의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그 전쟁에서 때로는 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순신 장군도 넘어졌습니다. 모함을 받았고, 옥에 갇혔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12척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준비하고,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당신만의 명량 대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정신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